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물가 상승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장 주된 사유는 달러예요.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게 현재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소비를 해야 돼요. 달러 소비를 늘려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원화는 국내에서만 풀리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는 국내에서만 풀리는데 미국의 달러는 글로벌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삭제해야 되는 것도 내부가 아닌 글로벌 달러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달러가 삭제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로 넣으려고 하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준비 과정에 의해서 달러 삭제를 하려고 한다. 자, 전쟁이 되면 결국 군수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요. 전쟁 비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미국 무기가 제일 잘 팔립니다. 그럼 외국 자본으로 자기네 물건 팔면서 다시 달러 자금 회수하고 삭제시키고 미국 군수 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즉 외부 자산을 다시 국내로 땡겨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가 탄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력 배치하고 병력 증강은 미국한테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달러 자산이 삭제가 되는 거고 결국에 미국한테 돌아오고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서 글로벌 시장에 있는 달러가 계속해서 회수되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달러가 소비가 되면서 달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걸 막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둘이 싸우면 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악재는 미국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어차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사회주의 국가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요한 국가였는데 얘네가 나토 쪽으로 기울면 자기네들 진영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러시아에서 막아야 되는 거고 못 막으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왜? 우리 병력 이만큼 있어. 야, 한번 해봐. 나 한번 해볼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미국이 시나리오를 짠 거라.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손해입니다. 왜? 러시아는 참여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관망 국가입니다. 지원 국가예요. 즉 러시아는 직접적인 충돌을 가져와야 되는데 세계적인 비난 여론은 다 가져가야 돼, 러시아는. 그런데 미국은 그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지켜내려고 저거 하는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명분 삼아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오려고 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국가로 나오면서 달러 자산 회수해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 또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단 미국에 비해서는 작다 이거죠. 결국 짜여진 고스톱이에요. 짜여진 판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 이게 현재 그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지랄맞게 우리를 괴롭힐 건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사실 전 이거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악재는 언제 어디에서도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 있고, 이 악재야말로 진짜 말 한마디 사라집니다.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미친듯이 하락해. 우크라이나 악재로. 그러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승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가 오늘 있지.
오늘이 여길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악재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손절하세요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진짜 작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그 악재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은 하겠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 보고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반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는 분석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그리고 FOMC, 자, 금리 인상과 FOMC 회의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12,850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까지 32,450포인트, 32,500포인트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하락폭이 나스닥 지수보단 작거든요.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나스닥 지수보다 작다. 고점에서 저점 대비 하락폭이 나스닥 지수보다는 작을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분석하냐면 상승 강도가 달라요. 그 코로나 2020년도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오른 게 나스닥 지수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즉 오른 게 크니까 조정폭도 다소 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고점 대비 조정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500포인트 하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열릴 수 있죠. 단 이게 제가 26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까지는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매합니다. 애매한 구간이에요. 올 수도 있지만 2600포인트에서 그냥 여기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줄 여지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먼저 했잖아요. 사실 매를 먼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거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참여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저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측한 것처럼 현재부터는 예측 불가능, 어려운 영역에 도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보는 것은, 일단 이번에 그지 같은 하락장은 이번 악재를 통해 악재가 소멸될 경우 마감된다. 이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에서 반등할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으나 이번 구간 이후에는 안정화 장세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재료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빅스텝이라고 0.25%를 인상할 거냐 아니면 0.5%를 인상할 거냐, 이거를 3월에 결정해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물가 안정화가 되는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7.5%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완전하게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7.5%가 고점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제가 말했죠. 악재 소멸 시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 반등한다. 2. 하락한다. 자, 악재, 재료 소멸이란 부분을 반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호재 재료 소멸이 하락을 갖고 온다고 하면 악재 재료 소멸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반등합니다. 그러면 결국 돌아가서 지금 맞을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FOMC 회의 기준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된다. 그러면 0.5bp 잖아요. 단기적인 하락 이후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삭제되면서 저점 매수에 대한 매수 심리가 확산될 거다.
이 말이고, 그리고 이거 우리 리서치 팀에서 확인해준 내용이지만 물론 이건 조금 달라요. 그 왜 우리가 9.11 테러 장세 때 진짜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를 보면 알아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9.11 테러는 다 아시죠? 쌍둥이 건물 테러. 자, 보면 이게 개파락이에요. 이게. 자, 마감하고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시작하고 전쟁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빡 하락을 했어요. 중동과 전쟁을 하겠다. 미국이 엄청 열받았다. 죽었다. 막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공포 구간을 흡수하면서 반등을 해버립니다. 보이시죠? 자,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공포스럽죠? 어렵죠? 힘들죠? 자, 조금만 기다리면 악재 해소됩니다. 여기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정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상화되어 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수고들 하셨고 어려운 장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버텨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든 상황이에요. 저 또한 힘들고. 아시겠죠? 자,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